여러분 오이루 반갑습니다. 오빠도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엑셀에서 아주르 머신 러닝을 사용해서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 평균 계산법, 두 번째는 엑셀 2016 이후 버전에서 제공되는 forecast ETS 함수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주르 머신 러닝에서 아리마 기법을 활용해서 시계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볼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국 미세먼지 오염도를 나타내는 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국제통계 포털에서 받아온 전국 미세먼지 오염도 현황입니다.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도까지의 자료가 있고요. 향후 2년도의 자료를 분석해보고 실제 자료와 저희가 예측한 값의 절대 평균 오차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단순 평균은요, 이런 식으로 이전에 구해둔 함수를 복사해서 값만 붙여넣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약 16% 정도의 절대 평균 오차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forecast 함수를 이용해서 계절성을 분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절성을 분석을 하면은 12개월로 계절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forecast ETS 함수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면은 약 11% 정도의 오차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아주르 머신 러닝을 활용해서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미세먼지 예측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할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력할 범위는 현재 L86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L86세를 적어주시고 머리글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요. 약 12% 정도의 오차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2018년도 이후에는 실제 자료와 저희가 예측한 값의 오차가 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 값과 실제 데이터의 오차가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측 가능한 범위인 1년 정도의 데이터만 평균 오차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86행부터 97행까지의 데이터를 이렇게 배열함수로 붙여넣기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약 11%와 8% 정도의 절대평균 오차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계열 분석의 기초, 그리고 시계열 분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방금 알아본 세 가지 기법과 더불어서 R 코딩을 활용한 아주르 머신 러닝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예측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예측 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귀 분석, 두 번째는 시계열 분석이 되겠는데요. 회귀 분석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다항식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X축에 이런 식으로 광고 수에 대한 매출액을 나타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이 X축에 있는 각각의 독립 변수가 독립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Y축에 있는 결과값을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엑셀에서는 클릭 몇 번만으로 이런 식으로 엑셀의 차트 기능과 엑셀의 추세선 기능을 활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귀 분석 다항식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제 파일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 파일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첫 번째 시트에 광고 수와 매출을 나타내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광고 수와 수익을 나타내는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키보드 Alt NR로 이렇게 분산한 차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서 차트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에 디자인 탭에 오신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추세선 항목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형을 선택해서 넣어 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
클릭하셔가지고요. 추세선 서식에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수식을 차트에 표시라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R 제곱값을 차트에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항식과 R 제곱이 표시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R 제곱은 결정 계수라고 해서 이 다항식을 통해서 예측된 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 정확도를 나타내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0.9 이상이면은 대체로 정확한 값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X값이 135일 때에는 이렇게 매출액이 19,000원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X값이 195일 때에는 매출액이 21,000원이 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 X값이 150개, 즉 저희가 광고를 150개를 냈을 때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올지 예상을 하려면은 이 X에다가 150을 넣으면은 이 Y값이 계산이 되겠죠. 근데 엑셀에서는 이 forecast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 X값에 대한 Y값을 아주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forecast 함수는요, 이렇게 forecast를 입력하신 다음에 일단 첫 번째 인수로는 저희가 검색할 X값, 지금은 이 광고수가 되겠죠. 그래서 광고수를 선택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Y값의 범위, 지금은 매출액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X축에 있는 범위, 여기서 이렇게 오류가 났죠. 마지막 인수로 X축에 있는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forecast 함수를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광고수가 175개일 때는 약 21,000원 정도가 수익이 날 거고, 만약에 광고수가 150개면은 19,000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엑셀의 솔버 애드인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더욱 고차원적인 회계 분석도 가능한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시계열 분석은 회계 분석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데이터를 예측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시계열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전에 있는 데이터가 이후 데이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자기상관성을 전제로 해서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을 하고요. 오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계열 분석에는 다양한 분석 기법이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개의 기법을 활용할 겁니다. 첫 번째는 ETS 기법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지수 평얼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리마 모델을 활용할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학문적인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 이 두 가지 기법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짧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어떠한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변할 때, 즉 데이터가 계절성을 강하게 띌 때에는 ETS 모델에 적합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이전에 있는 데이터가 이후에 있는 데이터에 영향을 강하게 미칠 때에는 아리마 모델에 적합하다고 이해하시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 모델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시계열 분석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열 분석을 이야기할 때 흔히 사용되는 자료 중에 하나인 비행기 탑승객 수 변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탑승객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데이터 툴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목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트렌드, 두 번째로는 시즈널, 마지막으로는 랜덤 값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시계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트렌드를 분석하시게 되면은 데이터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래의 매출량 추세를 파악해서 저희가 생산량이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보신 공항의 경우에는 점점 증가하는 수요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증설하거나 휴게실을 증축하는 등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주기적인 변화인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기적인 변화를 분석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상승 그리고 하락 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특정 월 또는 특정 요일의 매출 하락 원인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여기에 대한 극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공항의 탑승객 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탑승객 수요량이 적은 기간에는 적극적인 할인 또는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이렇게 부족한 매출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오염도와 대한민국 식품업, 음료업의 전망을 예측하고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알아볼 건데요. 이 모든 자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통계 포털에서 받아온 자료니까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가지고 자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기 오염도와 식료품, 음료의 업황 전망을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단순 평균 계산법 그리고 ETS 기법과 계절성을 분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주르 머신러닝을 활용한 아리마 기법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예측하고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두 번째 시트인 전국 미세먼지 시트로 이동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단순 평균 포어캐스트 ETS 머신러닝을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표를 넣어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단순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자료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썸 함수를 통해서 2010년도에 1월 달에 있는 값과 2011년도에 1월 달 그리고 2012년도에 1월 달 이런 식으로 각각의 1월 달에 있는 값들을 더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6개를 더해 주시고요. 6개를 합했기 때문에 나누기 6을 통해서 평균을 구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1월 달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에 있는 값을 예측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함수를 복사해서 이렇게 수식만 채워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단순 평균을 통해서 예측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절대 평균 오차는 약 11%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정확하게 데이터가 예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forecast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이 forecast 함수의 경우에는 엑셀 2016 EU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계절성을 예측해 볼 건데요. 이렇게 forecast ETS seasonality 함수를 입력을 하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값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예측 범위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날짜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함수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12개월로 계절성이 나온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forecast ETS 함수를 활용해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검색할 날짜 값, 목표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2011년도 1월 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값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저희가 자동 채우기를 할 거기 때문에 키보드 F4키로 절대 참조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날짜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계절성 값의 경우에는 옵션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어주지 않아도 이 함수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하지만 이렇게 옵션 값으로 두게 되면은 종종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이렇게 채워줄게요. 자, 그러면은 값이 예측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방금 전에 구한 단순 평균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예측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측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 값과도 상당히 동일하게 값이 예측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주르 머신러닝을 통해서 아리마 기법을 활용한 데이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삽입 탭이 오셔가지고요. 내 추가 기능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스토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검색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주르를 검색을 하시면은요, 첫 번째로 아주르 머신러닝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내 추가 기능에 아주르 머신러닝이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우측에 새로운 창이 나타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아주르 머신러닝에서 미세먼지 예측 분석 기법을 활용할 거고요. 이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Add 서비스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링크를 이동하셔가지고요, 여기 URL 값과 API 키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측 분석 기법이 추가가 되니까 입력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미세먼지 예측 분석을 통해서 이전에 넣어둔 값으로 바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약 8% 정도의 오차를 보이면서 분석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값과 거의 상당히 동일한 흐름으로 데이터가 예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주르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로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아주르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검색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은 여기에 로그인을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가 기존에 있으신 분은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계정이 없으신 분은 여기 사인업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계정을 생성하신 뒤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주르 머신러닝은 무료 버전을 이용하시더라도 10기가 정도의 용량과 함께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사용하셔도 이번 강의에서 알려드린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 링크도 관련 포스트에 적어드릴 예정이니까 링크를 이동하신 다음에 다운받으셔가지고 프로젝트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클릭해서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의 흐름에 따라서 머신러닝 툴을 작성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R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가 들어있는데요. 간단하게 여기에서 사용된 R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들은 사용 중에 계신 컴퓨터에 R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참조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설치 후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올 겁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자료를 읽어온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D를 입력하시면은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가 D라는 변수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구해줄 건데요. 이렇게 사이즈를 구해주시면은 전체 행이 84행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시작 날짜를 이렇게 입력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날짜 시작일은 2010년도 1월 1일로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 연도와 시작 월을 구해주시면은 2010년도 1월 달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ARTS라는 변수를 타임 시리즈 시계열 값으로 입력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시계열 값으로 데이터가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플롯을 통해서 이 값을 띄워주면은 저희가 입력한 미세먼지에 대한 오염도 변화량을 이렇게 시계열에 따라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절성을 따라 분석을 하면은 주기적인 값과 추세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추세는 어떤지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음료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음료업 전망 시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순 평균값과 그리고 ETS 기법을 활용한 예측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절성을 구해볼까요? 계절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값의 범위와 날짜 범위를 입력을 해서 볼까요? 그러면은 12개월로 예측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머신러닝 툴 중에서 오토 아리마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아리마 함수를 결정을 하고요. 분석하는 기법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쵸? 자, 그 다음으로는 출력할 범위는 L96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머리끝 없이 이렇게 출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단순 평균은 5.7%, ETS 기법은 6.5%, 아리마 기법은 5.7%의 절대 평균 오차 차이를 보이면서 예측이 됐는데요. 이 차트를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ETS 함수와 아리마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ETS 기법은 이 실제 데이터 값과 상당히 이 주기적인 변화가 동일하게 분석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아리마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값의 경우에는 1년 정도까지는 추세가 거의 동일하게 변화됐지만 이 2년 차부터는 평균 값으로 데이터가 분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ETS 기법 또는 아리마 기법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시면서 미래의 값을 예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식품업에 대한 전망을 예측해 볼까요? 똑같이 단순 평균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으로는 ETS 함수로 이렇게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실제 값의 범위가 이 전년도 값을 볼 때에는 이후의 값이 이렇게 평균을 유지하거나 떨어지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아마도 그 백종원 선생님의 그 힘에 더불어서 2017년도부터 이 식품업의 전망이 높아지지 않았나 예측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 평균으로 구한 값이 ETS 기법을 통해서 구한 값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예측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리마 기법을 통해서 이 범위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출력할 범위는 식품업 전망의 L96셀이 되겠죠. 그래서 값을 넣고 예측을 해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측이 됐고요. 아리마 기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 시간 말고도 상당히 많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절성을 예측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forecast 함수, seasonality 함수를 넣어주신 다음에 값의 범위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날짜 범위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엑셀에서는 계절성이 31개월을 된다고 예측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알기에는 이 입력된 값이 1년 주기로, 즉 12개월 주기로 변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차트를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약 한 2년 반 주기로 차트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forecast ETS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도 이 seasonality, 계절성 값을 12로 넣느냐 또는 30일로 넣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 계절성 값을 변화하면서 이 값을 예측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데이터 예측에는 이번 강의에서 사용하는 방법 말고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옳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